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0년 11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0년 11월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1교시에 진행된 문제입니다.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감독쌤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한 다음에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하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문제지가 발표되어집니다. 네. 자, 문제지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라고 해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2016 버전 엑셀 실행키 키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지에 보면은 모든 ITQ 과목은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 자체가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답안을 저장하는 위치, 그리고 파일 이름, 저장하는 파일명에 대한 요구 조건이 같습니다. 자, 엑셀이 실행되어지면 네, 새 통합 문서 선택해서 저장할 거예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한 다음에 저장 위치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고 저장 위치는 고정이죠.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을 합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날짜로 해서 수험번호를 가정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고, 빼기 꼭 입력하시고 본인 이름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저장 버튼 클릭해서 저장하면 상단에 저장된 파일명 확인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령 요구 조건 자체가 틀려요. ITQ 엑셀에서는 두 가지.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로비는 1로 하라. 그리고 시트 이름은 각각 기본 시트 1, 시트 2, 시트 3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수정하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는데, 자, 요걸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시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시트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시트 3개만 먼저 포함시킨 다음에 시트 1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으로요, 네,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을 하면 연속적으로 시트 3개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A 열너비,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 선택한 다음에 값 자체를 1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그러면 모든 시트의 A 열너비는 1, 요구 조건 충족이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의 요구사항에 보면, 제1작업 시트의 조건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트 1, 2, 3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글꼴의 종류를 기본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수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됐고요. 블록 지정한 거 해제. 마지막으로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1을 더블클릭,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를 더블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을 더블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마지막으로 선택된 시트가 시트 3이니까 꼭 제1작업, 네, 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조건을 맞춰서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문제 유형이 고정이에요. 제목도형, 결제란,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인데 B4에서부터 J14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해당 열 단위로 입력해 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를 띄워가지고요, 보면서 제가 입력하려고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B4에서부터 네, J14까지 좀 줄일게요. 너무 확대해 놓으니까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B4에서부터 J14까지 B4에서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4 셀에 입력할 내용으로서요, 상품 코드 엔터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해요. 그래서 RH 하이펀 숫자 1, 2, 3은 넘버랑 키 누르고 숫자 키패드에 대해서 하시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하고 숫자 키보드의 오른쪽 하단에도 엔터 키 있죠. RH 하이펀 또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도 하이펀 있죠. 254 엔터키, RG-176 엔터, RH-124 엔터, RH-125 엔터, RG-256 엔터, RH-265 엔터, RH-129 엔터. 그 다음에 요 문구 그대로 다 입력하세요. H13셀에 흡입 전용 띄우고 청소기의 판매 수량 합계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밑에도 마찬가지 흡입 플러스 걸레 청소기의 상품 수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셀 포인트 C4셀로 이동되어지면 상품명 코드 0 R9 엔터키, 로보킹 R76 엔터키, 시크릿 봇 엔터키, 스마트 클린. 이런 식으로 열 단위별로 내용을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VR10M 엔터, 브라바 380T 엔터, 스마트 탱고 엔터, 치후 360 한 칸 띄우고 S5 엔터키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제조회사 열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경계선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자동 너비 조절 해주시면 되겠고, 제조회사 한국전자, 미래전자 한 번 이상 입력했던 거 입력하면 첫 글자 입력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해외전자 미 엔터, 해 엔터, 한 엔터, 해 엔터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내용사항으로서요, 요거도 네, 화면상에서 제가 조금 보면서 네, 입력을 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방식부터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식 흡입 전용, 흡입 플러스 걸레, 걸레 전용, 흡입 전용 엔터, 흡입 전 엔터, 걸레 네, 걸레 전용 엔터, 흡입 플러스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흡입 전용까지 입력을 했어요. 갈록구름이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줄 입력하는 거 꼭 2개 나와요. 판매 가격까지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지 해당 셀 안에서요 줄바꿈이 되어져요. 그래서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 줄바꿈 되면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고 엔터. 숫자 1 하고 난 다음에 심표하지 말고 숫자 값만 1005 000 엔터.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빠릅니다. 6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236 동그라미 5 동그라미 하나 둘 엔터, 4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29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4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720000 엔터, 272000 엔터. 네, 엔터 엔터. 판매 수량 같은 방법으로 숫자 값만 1345 엔터, 1565 엔터, 897 엔터, 2450 엔터, 1200 엔터, 2654 엔터, 789 엔터, 810 엔터. 최저 판매 가격 그대로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 다 입력할게요. 최저 한 칸 띄우고 판매 가격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네, 얼굴이 좀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상품명 그리고 상품 리뷰. 네, 마찬가지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바꿈하고 단위 콜론 개 갈로 닫고 엔터, 288 엔터, 366 125 559 283 580 112 120 엔터. 코드대로 H14셀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은 꼭 네, 해당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하는 거 나옵니다. 갈록구름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판매 수량하고 마지막으로 순위까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되어진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입력을 하시고요. 네, 조금 줄일게요. 네, 조금 줄일게요.
자, 입력 완료되었다고 전제하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지에 보면 조건이 총 7개의 조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보면 어디에 있느냐, 문제지에 보면은 출력 형태 바로 밑에 7개 동그라미 있는데 요구 조건이 없는 요구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이미지로 그 명칭한 조건의 편집입니다. 테두리, 그 다음에 셀 병합 4군데, 그 다음 X대역 사전 처리,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 다음에 네, 행높이 조정까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용이 거의 고정이라서요. 우선은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홈 탭에 글꼴에서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고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르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합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1에 보면은 조건의 편집이지만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하고 설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묶어가지고 당겨서 할게요. 정렬의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정렬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해제하되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꼭 라인 자체가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꼭 굵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굵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했던 거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하는 거 4군데, 첫 번째 범위영역 B5부터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눌러줘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B14부터 D14와 F13, F14와 G13에서 I13 영역 꼭 이렇게 영역을 병합하는 걸 요구를 해요. B13부터 D13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G13에서 I13까지 선택하고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그리고 위상단의 맞춤 부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주면 각각이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됐고요. 꼭 여기 F14, F14 X 처리하려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으로 간 다음에 X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우상량, 좌상량 얘를 클릭 이렇게 X 만들고 확인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은요. 네, 문제 출력 형태 보면은 심표 제가 입력 안 했잖아요. 요 부분을요. 여기는 심표 입력이 안 돼 있지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심표 스타일 적용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해당 범위 영역적인 부분 자체는요.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간단하게 쉽게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요 심표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해결이 뚝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연럽이 조절해야 될 부분들, 네, 해당 방식 이 부분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대 조금 더 넓어지고, 네,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상품 리뷰, 평점, 순위, 문제지 출력 형태에 맞게끔 넓이 조절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높이요. 네, 이 부분요. 행높이 조절하는 거 위에 공간이 약간 있어요. 1, 2, 3행 1, 2, 3 이렇게 3개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숫자값 25를 추천드립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말 그대로. 네, 반드시라는 게 아니라 숫자값을 알고 있으면 네, 빠르니까 작업하기가 됐고,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찬가지 행높이 선택한 다음에 입력값 25를 3개 행 지정했으니까 25 빼기 3은 22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의 편집적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문제지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편집해 나가도록 할 건데, 제1작업에 첫 번째 조건에서요, 네, 안 돼 있는 거는요,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해줄게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대상 범위는 F5에서부터 H, 네, 12가 되겠고, 여기 오른쪽 정렬 아까 블록 지정 했을 때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네, 오각형 도형을 그림자, 네,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로 하고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참조에서 위치 및 크기 B1에서부터요 G3 가운데 정도입니다. 네. 자, 오각형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오각형은 블록 화살표의 중간단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여기서 B1에서부터요 G3 정도로 두고 놓으세요.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내용과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문제지에 맞게 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배치를 조금 네, 화면상에서 문제 요구 조건을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림자 요구 조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요구 조건은 해당 도형이 삽입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요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바깥쪽의 첫 번째 겁니다. 이름값 뜨니까 옵셋 네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그러면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옵셋 대각선 오른쪽의 위 요거죠. 옵셋 대각선 오른쪽 위 네 요거를 선택합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하고 위하고요. 네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출력 형태하고 이미지 보면 맞죠? 오른쪽하고 위하고.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로봇 청소기 이대로 입력하세요. 로봇 청소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했고요. 자,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글꼴요 문제 주고하는 글꼴의 설치는 굴림이야. 네, 굴림 입력해주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는 24야.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추천드립니다. 글자 색깔 검정 직접 설정하는 게 좋아요. 굵게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기.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 깡통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거 노랑. 요구 조건은 여기까지이지만 문제지 출력 형태를 비교했을 때 안에 내용물 자체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요. 수평 수직. 그래서 도형 테두리 선택하고 맞춤 그룹에서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렇게 해서 도형에 대한 제목 설정 끝났고요.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모양 맞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제라는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결제한 삽입하는데 토시하는 테리오 이대로 나와요. 이미셀의 결제란을 작성을 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본은 지워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이미셀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위치는 2작업 시트를 추천드립니다. 2작업 시트에 C2부터요 확인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24 이렇게 그리고 범위영역 C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모든 테두리로 할게요.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의 모든 테두리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됐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두 개 셀 C2부터 C3 셀 블록 지정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되어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해당 방향입니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를 선택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고요. 자, 크기만요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너비 C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추천드립니다. 4 추천입니다. 추천 반드시라는 건 아니고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추천드립니다. 숫자값 좀 이따가 표기해 드릴게요.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17.5 추천드리고요.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40을 추천드립니다. 4 7.5 10 7.5 40 요 크기가 네 무난한 크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해야 되거든요. 자, 됐으면 그림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복사는 해당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C부터 F3까지 그 다음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 화면 보이는 대로 그림으로 1작업 시트로 와서 H 네 1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열너비 옆에 있는 선 그 다음에 네 H 라인이니까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요 라인에 맞게끔 넓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 열너비 조절했던 열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핵높이 조절했던 행 2행부터 3행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요구 조건 네 번째 동그라미로 넘어가서요.
B사부터 J4 영역과 B사부터 J4 영역과 그리고 C사와 I14 G14와 I14 떨어져 있는 셀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이 입력된 셀과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 선택하고 주황으로 채우기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에 표준색이 세 번째 거 됐죠? 이렇게 다음 다섯 번째 요구조건 유효성 검사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H14질 굳이 입력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H14질 선택하고 유효성은 데이터 탭으로 가서요.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성자 실행되면 설정 탭에서 제한된 사항을 모든 값 되어 있는 걸 반드시 목록으로 바꾸세요. 목록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확인해보면 C5부터 C10이니까 마우스로 C5부터 C12 영역을 블록 지정 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걸 요 펼침 버튼 하나 생겼어요.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문제 초기에 코드 0R9가 보이게 돼 있으니까 코드 0R9 이렇게 보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끝났고요. 여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요. 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범위 영역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하세요. G5부터 G12까지 판매 수량입니다.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대를 표시하되 얘가 1심표 3, 4, 5 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선택 범위 영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표시형식 탭을 선택한 다음에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첨단의 구분기호 적용하는 부분은 예시 목록의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하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형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뒤에 대자를 추가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여기다가 상따옴표 대에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위에 미리 보기에 보면 1심표 3, 4, 5 대 문제 요구 조건하고 같죠. 그래서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대 상따옴표 닫기 형식 입력란에 입력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됐죠? 자,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요구 조건 F5에서부터 F11은 가격으로 이름 정의하라. F5에서부터 F12까지 반드시 나와요. 이름 정의 점수 주는 문제예요. 블록 지정하고 F5에서부터 F12까지 자, 그 다음 이름 상자요. F5 돼 있죠. 얘를요 이 이름으로 수정하세요. 그래서 F5를 클릭 가격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름 정의된 건 펼침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이 확인되어집니다. 자, 제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에서 표서식에 요구사항에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셀 테두리선이 안 보여요. 요 격자선이 안 보이니까 보기 탭에 표시해서 눈금선을 해제하셔가지고 하얗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1작업 표서식 100점 차지합니다. 다음 이어가지고요. 함수 부분요. 문제에 6문제 있어요. 함수 문제 6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조건부 서식 각 배점 20점입니다. 그래서 27, 24, 140점이죠. 그래서 앞서서 표서식이 100점이고요. 그리고 함수 6문제하고 조건부 서식이 140점 차지해서 1작업이 240점 차지합니다. 자, 순차적으로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1번부터 풀이해 드리도록 할 건데 리뷰 평점을 구하라 라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해당 1번과 2번은요 1번과 2번은 보면 세로를 길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비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셀에 완성한 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자동체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채워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하는 거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랭크도 자주 나오고 추즈하고 어떤 조합하는 문제 유형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 평점은 어떻게 구하라라고 요구되어져 있냐면은 상품 리뷰 바로 옆에 있네요. 입력값이 100의 단위 수치만큼 별표를 표시하도록 하라. 예시가 요구사항이 추즈하고 int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즈 함수는요. 함수 인수가 여기 첫 번째가 숫자 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 숫자 값이 1인 경우에 실행할 목록 1, 그 다음 2인 경우에 실행할 목록 2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지고 int 함수는 해당 소수점 3.5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3.5가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당 3하고 4 사이죠. 3하고 4 사이에 있는 값이면 정수값 중에 한 단위 작은 값 3이 반환되어집니다. 정수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자,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데 해당 이 값 자체가 상품 리뷰 값의 100단위 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해당 값을 요걸 100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뭐 2.8 뭐 나오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수값 구하는 형태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개념만 설명드렸고 바로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함수 마법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x 눌러가지고요. 함수 마법사 실행되어지면 choose choose 입력하고 검색 찾아졌죠? 확인. 그러면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졌고요. choose 함수는 함수인수가 첫 번째가 index underbar num인데 여기에 지금 문제에서는 int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갈로까지 여세요. 갈로를 열어야 얘가 함수로 인식되어져요. 그래서 in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함수인수 int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 뜨는데 문제에서는 해당이 함수식 입력되어진 행에 상품 리뷰 100단위 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요. 꼭 여기 입력란을 클릭하셔야 돼요. 입력란 클릭해야지 해당 이 셀을 선택했을 때 해당 요 갈로 안에 들어가져요. 그 다음 여기다가 나누기 100 요렇게 하게 되면은 네 2.88 이렇게 돼 있죠. 100단위를 구하라라고 있으니까 100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2.88 됐고 요거는 여기서 확인 누르지 말고요. choose로 넘어가요. choose 이렇게 choose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인덱스 언더바 n년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밸류 부분에서요 100의 단위 수치만큼 별표를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얘가 1인 경우에는 별표를 1개 2인 경우에는 별표를 2개 예시가 271은 별표 2개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자, 최대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최대치가 500까지 되어 있다. 그죠? 500 제일 큰 값이 범위가 580이 제일 큰 값이잖아요. 네. 입력 데이터 중에 580도 100짜리로 따지면 5죠. 5가 제일 큰 거죠. 네. 그러면 1일 때 별표 하나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별표는 문자예요. 그럼 반드시 상따옴표로 감싸줘야 되는데 별표는 도형문자잖아요. 도형문자는 한글 자음과 한자키 조합으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글 중에 도형처럼 생긴 거 미음 사각형처럼 생겼으니까 미음 하고 한자키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도형 문자 목록에서 별표 찾아지죠. 선택하고 반드시 상따옴표 감싸야 돼요. 이렇게 네 요렇게 해 가시면 됩니다. 1일 때는 별표 1개 출력해 그 다음 몇 개까지 해야 되냐면 5개까지 해야 됩니다. 얘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요 별표를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별표 2개에 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죠. 네,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별표 3개 별표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별표 4개 그 다음에 또 복사 네. 밑에 입력란이 없는데 오른쪽 펼침 버튼 세로 스크롤바 밑으로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네 붙여넣기 해서 별표 5개 1일 때는 별표 1 2일 때는 별표 2개 3일 때는 100단위 값이요 100일 때는 별표 하나 200일 때는 별표 2개 300대는 별표 3개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진 함수식 이런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equal choose 갈로 int 갈로 h5 나누기 100 쉼표 얘 반응값이 1일 때 별표 1개 2일 때 별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상따옴표로 반드시 묶어야 된다. 자, 해서 확인 누르면 첫 번째 거 구해졌고요. 해당 요 자동차 맨들을 밑으로 쫙 끌어가지고 놓아요. 자, 경계선이 굵게 나오니까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어깨 채우자 이렇게 하시면 네 500대면 별표 5개 됐죠? 맞죠? 네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순위 부분인데요. 자, 순위에서는 랭크 이용해가지고 네 순위 구할 건데 랭크점 EQ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판정 네 if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의 내림선 순위를 1에서부터 4까지 구한 결과의 위로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라. and 연사 이용하고 해당 순위 구하는 첫 번째 셀
J5셀 선택하고 FX 누르고요. 판정은 무조건 if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if부터 if 확인. 조건식 부분에다가 판매 수량에 대한 순위를 구하래요. 판매 수량이 순위를 구하는데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위는 랭크로 이용해야 되니까 랭크.eq까지 하고 갈로 열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랭크.eq를 클릭을 하면 랭크.eq 함수 인수로 바뀌었어요. 값 부분은요, 해당 행단 위에 판매 수량이 입력되어진 셀, 그 다음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판매 수량 입력된 범위 영역 다 G5부터 G12까지 8개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때 참조하는 범위 영역, 판매 수량 입력 데이터 8개 범위 영역의 그 참조 주소는 위치는 바뀌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얘를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즉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는 내림차순은요, 네, 0 또는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큰 값이 1등이라는 말입니다. 네, 오름차순은 작은 값이 1등이라는 말이에요. 자, 랭크 이렇게 구해줬고요. 해당 네, 랭크는 구했는데 if를 선택해가지고 해당 이 랭크 조건식은 뭐냐면 구해진 순위가 문제에서요 1부터 4위까지 순위를 1에서 4위까지 구한 결과값이 위로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등인 경우에 1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요구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반환되어진 순위가 8개 데이터이기 때문에 1부터 8까지 경우수가 나오는데 1위부터 4위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4 이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4 이하인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할 때는 해당 순위 뒤에다가 위자를 붙여가지고 찍히게끔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복사할게요. 순위 구하는 걸 예를요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에다가요 네, 위자를 덧붙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AND 연산자 사용하라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어요. AND하고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미리 보기에서 보면 얘는 지금 현재 4위 이하 맞아? 맞아. 네, 4위인가 봐요. 그래서 예시가 보면 4위야 라고 판정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빈공란은 상따옴비 묶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네, 2번 함수식 완성되어진 결과치입니다. equal if rank.eq 갈로 순위를 구한 결과값이 4 이하이면 해당 순위에 대한 값 뒤에다가 위자를 붙여가지고 출력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빈공백으로 해. 자,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4위에요. 예, 자동차 면들을 밑으로 쭉 끌어가지고 놓아요. 네, 1, 2, 4위만 표시되어 있게끔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빈공백. 2번 풀이 끝났습니다. 설명이 빠르면 잠깐 멈춰가지고 완성하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요 네, 흡입 전용 여기부터는 단일 셀이라서 좀 더 쉬워요. 1, 2번보다는 좀 쉽습니다. 주로 나오는 함수도 정해져 있어요. 3번 보면 흡입 전용 청소기 판매 수량 구하는데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sum 함수로 구하라.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쉬워요. 자, fx 클릭 dsum 이 회차에는 1, 2번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확인 D로 시작하는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저희 시험에서는 딱 고정적으로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못 박아보시면 돼요. B4부터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야. 아예 이렇게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커버돼요. 필드는요 dsum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라는 부분인데 뭐에 대한 합을 구하는데 그 대상 필드 문제 주어져 있죠. 흡입 전용 청소기의 판매 수량에 대한 합을 구하라.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필드 입력란에 판매 수량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 다음에 기준은요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흡입 전용 청소기 저 여기 있네요. 네, 방식이 흡입 전용 요렇게 딱 선택할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져요. 네. 방식이 흡입 플러스 걸레인 경우에는 다른 데다가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용 안 나와요. 저희 ITQ 시험에서는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나옵니다. 자, 이게 다 됐어요. 따로 뭐 뒤에 덧붙여라 이런 게 없어요. 네. 함수 문제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면 2문제는 약간 난이도 있는 어려운 문제, 2문제는 중간, 2문제는 쉬운 거 나와요. 얘는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5805. 다음
네 번째 문제는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단일 함수. 얘도 쉬워요. 네. if로 끝나는 함수를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자, 해당 셀을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count if 이렇게 돼 있으니까 count-if 입력하고 검색, 찾아듣고 확인. 그 다음에 range 부분은 조건 범위입니다. 허비 플러스 걸레인 청소기의 상품수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해당 허비 플러스 걸레가 입력되어진 거 방식입니다. 자, 여기 if로 끝나는 함수는요, D로 시작하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표 머리글, 네, 상품 코드나 뭐 상품명 얘가 범위에 선택되어져야 되지만 if로 끝나는 함수는 머리글 선택 안 하고 입력 데이터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5부터 이 12까지 범위명령에 입력값 이 뭐인 거? 허비 플러스 걸레인 거. 허비 플러스 걸레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세요. 이게 쉬워요. 자, 이 회차에서는 굉장히 쉬운 건 너무 쉽게 나왔고 약간 어렵게 한 부분은 조금 어렵게 나온 것 같고 요게 끝이에요. 네. 범위명령 내에 입력값이 방식이 허비 플러스 청소기인 거. 네. 확인 눌러가지고 2개예요. 됐고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도 주로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max, min, large, small 함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는 small 함수로 구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굳이 뭐 해당 함수 마법사 이용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설명을 혼동스럽게 안 하기 위해서 제가 함수 마법사로 통일시켰으니까 함수 마법사 small 검색 확인. 어레이 부분은요, 문제에서 최저 판매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된 이름 가격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라고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가격이라고 참조 범위가 네, 가격으로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K는 문제에서요, 최저 판매 가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저라는 건 제일 작은 값. 스몰 함수는 몇 번째 작은 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제일 작은 값 1. 이 끝이에요. 네, 너무 쉽죠. 이렇게 이퀄 스몰 갈로 가격 심표 1 갈로 닫기 확인 됐고, 마지막 6번은 브이로그 함수로 반드시 못 박혀있어요. 판매수량은 H14를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수량을 구할 때 브이로그 함수를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누른 다음에 브이로그 6번은 반드시 브이로그 나옵니다. 검색 확인.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얘가 높긴 한데 반드시 나오니까 줘야 할 값은 또 딱 정해져 있거든요. 포맷이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 줘야 할 값은 H14 입력되어진 값. 자, 케이블 언더 어레이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코드 0R9가 입력된 셀 찾아보세요. 코드 0R9 입력되어진 셀 여기 있다, 그죠? C5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냥 끝셀은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H12로 못 박아버리세요. 딱 요렇게. 네. 그래서 H14에 입력되어진 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컬럼 언더바 인덱스 NUM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선택한 이 범위명령 내에 문제에서 뭐 뽑아오라고 되어 있냐면은 해당 H14를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이 범위명령 내에서 해당 첫 번째 열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코드 0면 코드 0에 요렇게 뽑아와요. 뽑아오는데 뭘 구하라 라고 하냐면 판매수량이 몇 번째 있냐고요. 상품명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조회사, 세 번째가 방식, 네 번째가 판매가격, 다섯 번째가 판매수량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판매수량은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열. 그 다음에 줘야 할 방식은 저희 시험은 폴스밖에 안 나와요. 폴스, 정확한 일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6번 문제 좀 쉽게 나왔네요. 네, 간단하게 나왔어요. 이꼴 단위 함수로 vlookup 갈로 찾고자 하는 값 H14셀, 그 다음 참조하는 범위영역은 C5부터 H12, 그 다음에 추출할 열개수, 열순번, 그 다음에 방식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 자, 요걸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문제에서는요 꼭 첫 번째 거 보이게끔 이대로 두시면 돼요. 됐고요. 네, 함수 1번부터 6번까지 네, 풀이 마쳤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부 서식 문제용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해당 데이터 선택 범위인데, 조건부 서식은 선택한 범위명령 내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양 자체를 다르게 글꼴이나 크기나 채우기나 뭐 테두리나 이렇게 네, 달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는 범위만 주의하시면 돼요. B5부터 H12까지 B5부터 H12까지 네,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H가 아니라 B5부터 J12까지. 왜? 행전체라고 돼 있거든요. 행전체. 그래서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홈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인 경우에는 세 규칙을 선택합니다. 밑에 세 번째 거 세 규칙. 그 다음에 규칙 유형은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실 결정. 그 다음에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반드시 이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퀄 입력하고요. 그리고 선택한 범위명령 내에 첫 번째 행에 입력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수식을 완성하도록 할 겁니다. 수식은요, 간단해요. 판매 수량이 15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행에 있는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찍고, 그 다음에 얘가 1500 이상인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꼴 달러지 달러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가 붙어 있으면 고정입니다. 고정. 달러지 달러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셀만 딱 따지고요. 네, 밑으로 안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면은 이 뭐 6행, 7행, 8행 값도 체킹하려면 얘를 없애야 돼요. 5 앞에 달러를 지웁니다. 네, 수동으로 이렇게 지워도 돼요. F4번 기름키 2번 눌러도 되고, 어쨌든 달러지 5로 바뀌게끔 하고, 요구 조건은 1500 이상 이렇게 크거나 같다 1500. 요게 완성된 수식입니다. 이꼴 달러지 5가 크거나 같다 1500.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적용할 해당 셀 서식은 이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간단합니다. 글꼴 파랑 굵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요, 자동 펼치 버튼 누르가지고 파랑은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얘가 파랑이에요. 클릭, 확인, 최종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작업 끝났어요. 240 몇 점짜리 끝났습니다. 다음 2작업으로 갑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은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요구 조건이요,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B에 붙여넣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모드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도 됩니다. 자, 열 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 C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뭐 더블 클릭 이렇게 나가면서 넓혀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보도록 하겠는데, 목표와 찾기는 요구 조건 2개 있어요. 만족시켜 줄게요. 순차적으로. B11에서부터 G11, B11에서부터 G11 셀 병합 봐라. B의 11셀부터 G의 11셀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가지고 병합했습니다. 내용 입력하라. 이대로 입력할게요.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 단위 콜론 원 간료 닫기 평균까지 입력하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조건에 dAverage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fx 누르고 dAverage, dAverage, dAverage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요, 표 범위 위에 B2부터 H에 요 10까지, B2부터 H10까지 범위 영역 블록 정하시면 되겠고요. B2부터 H10.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예요. 문제에서 조건은 흡입 전용인 거고, 뭐에 대한 평균 구하라? 판매 가격의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 가격 단위원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F2셀.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식이 흡입 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서서 저희가 dsum 함수 저희가 다뤘죠. dsum 함수에 다뤘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확인 눌러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이 구해졌는데,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 dAverage 함수 이용하고 테두리하고 또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이 테두리는 이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B11에서부터 H11 영역에 대해서 지금 테두리가 없잖아요. 요렇게 범위 잡고 어떤 테두리에도 상관없기 때문에 모든 테두리 그냥 해줄게요. 테두리 펼치 버튼에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하라. 현재 얘는 가운데 맞춤 돼 있어요. 병합 가운데 맞춤 돼 있으니까 요 셀만 가운데 맞춤 이렇게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찾기의 요구 조건, 흡입 전용의 판매 가격의 평균 요구잖아요. 현재
50만 750원이에요. 50만 750원인데 얘가 50만 원이 되려면 코드대로 R9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목표 찾기로 구하라. 해당 셀 선택, 그 다음 데이터 탭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여기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2010 버전은 데이터 도구에 있는데 2016 버전은 요 예측 그룹이 별도로 생겼어요. 가상 분석의 목표 찾기를 선택합니다. 목표 찾기 대화 상자에서요. H14셀, 11셀 수식셀이어야 되고 찾는 값 문제 요구하는 숫자 값만 입력하세요.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요. 코드 제로 R9의 판매 가격, 코드 제로 R9의 판매 가격 셀은 F3셀입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목표 찾기의 대화 상자 설정은 수식셀 H11 찾는 값 50만 값을 바꿀 셀 F3셀. 확인 누르면 좀 줄겠죠. 평균이 750이 있는데 750원 줄면 얘가 지금 105만 5천원인데 얘보다 적겠죠. 네, 102천원, 100만 2천원.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한 번 더 눌러 최종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목표 찾기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 제2작업 문제용은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용 중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방식이 걸레 전용이 아니면서 판매 상품 리뷰가 200 이상인 제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조건은 꼭 요구 조건 2개를 요구를 해요. 이 요구 조건에 대한 조건 범위를 먼저 완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B14셀부터 기준이 되어진 게 뭐예요? 방식 그리고 상품 리뷰 개수 요거요. 요 2개 셀을 복사하도록 할 거예요. 위에서 방식과 상품 리뷰 개이니까 방식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상품 리뷰 선택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한 다음에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B14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고 방식 바로 밑에다가 방식은 걸레 전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번 시험에서 요거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있는데 해당 비교 연산자요. 네. 이상이다 크거나 같죠. 이하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아니다는 요 꺽쇠가 서로 맞아보는 거. 요게 아니다예요. 요게 아니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아니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꺽쇠 마주보는 거 입력하고 걸레 전용이라고 그냥 뒤에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걸레 전용이 아니다. 걸레 전용이 아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방식은 걸레 전용이 아닌 거. 네, 같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상품 리뷰가 200 이상인데 연결고리요. 아니면서 라고 돼 있어요. 네, AND 조건이다. 그죠? AND 조건이면 2개 조건 모두 만족이에요. 그러면 상품 리뷰에 대한 조건은 같은 행에다가 걸레 전용이 아니다라는 같은 행에다가 이상은 크거나 같다 200 200 이렇게 네, 조건 범위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완성된 조건 범위 이렇습니다. 방식이 걸레가 아니면서 상품 리뷰가 200개 이상인 거. 자, 조건 범위 진행이 끝났으면 끝에 보세요. 필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필드 제한이 있어요. 총 7개 필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인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요. 상품명과 상품명 선택하세요. 그 다음 제조회사, 네, 제조회사. 그 다음에 방식. 그 다음에 건너뛰고 요 판매 수량이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이렇게 4개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필드 제한.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4개를 복사한 다음에 B18셀 붙여넣기 하세요. B18셀에 붙여넣기 이렇게 문제 요구하는 상품명, 제조회사, 방식, 판매수량 됐죠? 자,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낼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밑에 저희가 추가시킨 게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 고급 필터를 적용할 데이터 범위를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영역은 B2부터요 H10까지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 탭이 정렬 필터 그룹에서요 고급을 선택하세요. 고급을. 그럼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실행됐습니다. 결과를 반드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합니다.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을 선택한 다음에 B14에서부터 C15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B18만 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B18에서부터 E18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면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딱 4개가 걸러졌어요. 4개. 해당 열너비 좁으면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다 보이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상품명, 코드 제로, 그리고 로보킹 4개입니다. 방식이 걸레 전용이 아니어야 돼요. 걸레 전용이 아니다. 그리고 상품의 개수도 200개 이상.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갈게요. 3작업. 자, 문제부터 봅니다. 이 작업에 목표가 적게 나오면 3작업이 정렬 부분합으로 나와요. 얘가 3작업은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피벗 테이블하고 정렬 부분합. 정렬 부분합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약간 어려우면 3작업이 약간 쉽게 나와요. 자, 1작업 시대 B4부터 H12 복사해서 제3작업에 B3를 모두 붙여넣기에 복사한 다음에 아까 요 2작업의 범위 선택했던 것 같아요. 3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 좁아서 잘 안보이는 열, 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서 자동 너비 조절 되게끔 하고요.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부분함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함은 반드시 정렬부터 해야 돼요. 근데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정렬에 대한 방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을 포함하고 있는 열, 여기죠. 제조회사.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해외 전자평균 뭐 이렇게 있는 해당 열이 제조회사예요. 제조회사의 열에 정렬의 머릿글을 보니까 해외전자 히읗, 한국전자 히읗, 미음 이렇게 돼 있어요. 히읗 기억순이다, 그죠? 히읗 기억순은 내림사순으로 정렬되어 있구나. 제조회사 기준으로 내림사순 정렬합니다. 제조회사 기준으로 내림사순 정렬할게요. 그래서 제조회사를 마우스로 꾹 찍고 그 다음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서 히읗 기억을 누르면 이렇게 해외전자, 한국전자, 미래전자 이렇게 정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살펴보게 되면 이제 1작업에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출력 형태 같이 정리를 했어요. 상품의 개수와 판매수랑 평균 구하라.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순차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꼭 이중 부분합 묻습니다. 부분합 두 부분 구하는 거. 자, 현 상태에서요. 데이터의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개요 그룹의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화상자 실행되면 그룹할 항목은요, 정렬했던 기준으로 맞추세요. 정렬을 제조회사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제조회사로 바꿔주고요.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상품명의 개수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적용 함수는 개수로 바꾸세요. 개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상품명만 체크합니다.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상품 리뷰 체크 해제하고 상품명만.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 제조회사,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만. 됐죠? 확인 누릅니다. 다음 또요,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누르세요. 꼭 이중 부분합 묻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제조회사 유지시켜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판매수량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용자 함수 평균으로 바꿔주고 기존에 체크되어 있던 거 빼고 상품 수량만 체크할게요.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평균 그 다음에 판매 수량만 체크하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요 앞에서 구했던 거 유지하고 두 번째 구하는 거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거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 체크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얘를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라.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 구한 대화상자 설정은 그룹할 항목 제조회사, 사용할 함수 평균, 부분합 계산 항목은 판매 수량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고요. D열 잘 안 보이니까 D열 열너비 더블 클릭해서 보이게 하고, 마지막 윤곽 지우는 요구 조건 반드시 나와요. 윤곽은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게 하라. 자, 윤곽 지우는 거는 개요의 요 그룹 해제예요. 그룹 해제를 누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다시요, 요 펼치 버튼,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개요 지우기, 개요 지우기가 윤곽 지우기예요. 그래서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개요 지우기 하면 없어졌죠. 제 3작업의 정렬 부분합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은요 문제 보면 그래프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1작업 시트의 데이터 이용해서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고요. 해당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음에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래서 문제지에 요 가로 항목하고 범내 데이터 요거 가지고요. 해당 사용된 데이터를 1작업 시트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0R 라인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시크 리포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클린, 그 다음에 파워봇 네, VR10M, 브라바 380T, 그 다음에 치유 360 S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몇 개냐 데이터가 8개예요. 8개. 8개에서 꼭 2개가 빠져요. 네. 자, 차트 데이터 선택하는 3가지 규칙 제가 정리했던 방법. 네. 표에 차트를 작성하는 표의 머리글을 반드시 선택 범위에 포함시켜라. 표 머리글 반드시 선택하고, 두 번째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세 번째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 요 3가지 규칙 네. 준해가지고 데이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머리글 같이 선택해. 그럼 상품명도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로 잡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색깔을 달리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얘가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네. 행 단위를 선택하라. 그렇기 때문에 행 단위는 요 범내 판매 수량하고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 판매 수량과 판매 단가 같은 행 범위 요렇게. 요게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로봇킹 건너뛰고요. 네, 요 연속 범위 여기가 네 번째 꾸러미. 네, 글자 색깔을 달리 좀 표기를. 여기가 네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요 범위 영역이 여기 세 번째 꾸러미. 여기가 네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스마트 탱고 건너뛰고 차우 다섯 번째. 요게 여섯 번째. 자, 로봇킹하고 스마트 탱고만 빼버리면 돼요. 요 순서대로 선택해 볼게요. 상품명부터요. 코드 제로까지 선택했고요. 떨어진 세 같이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가격, 판매 수량 됐고, 로봇킹 건너뛰고 시크릿 보드에서 브라바 30T 같은 행의 요 범위 영역. 그 다음 스마트 탱고 건너뛰고 치유 360의 판매 수량과 판매 수량,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요렇게 6개 꾸름이 선택했습니다. 삽입 탭이 차트에서요. 세로 막대형 여기 있죠. 네, 얘 눌러가지고 2차원 세로 막대 첫 번째 거 해서 기본 차트가 이렇게 작성돼야 돼요. 이렇게 작성 안 됐으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규칙에 맞춰가지고 잘못 작성된 차트는 지우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차트에 대한 요구 조건 10개가 있는데 세 번째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위치 새 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업을 시트를 바꿔라. 네.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선택된 상태일 겁니다. 네. 여기에서요. 네. 차트 이동을 클릭합니다. 차트 이동 클릭. 차트 이동 대화상에서 실행되면 반드시 새 시트 선택하고 이름을 제4작업으로 확인 누르면 첫 번째 1작업 시트 앞에 삽입되어졌는데 문제에서는 반드시 요구 조건으로 네, 시트명 순서는 1, 2, 3, 4 되게끔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지니까 해당 1작업 시트 얘를요 수동으로요 끌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1, 2, 3, 4 되게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네 번째로 넘어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조금 확대할게요. 네.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빠른 레이아웃 종류에서요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선택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타일 1은 첫 번째 거 스타일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역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차트 영역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홈 탭에 글꼴의 종류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11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채우기 요구하는 해당 차트에서요 차트 영역에서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2016 버전 2010 버전 차이 나는 주된 기능은 차트 서식 수정입니다. 2016은 이렇게 네, 차트 영역 서식 대화상 작업창이 떠요. 여기에서 요구 조건이 채우기 질감의 파랑 박엽지니까 채우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종류요. 종류 질감의 종류 파랑 박엽지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 파랑 박엽지 됐죠?
다음 그림요. 채우기 흰 색깔. 요거 그림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네, 그 다음에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진표 배경일 됐습니다. 꼭 요거 되어져요.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요.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내용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 네, 내용부터 흡입 전용 및 제가 지금 현재 이 컴퓨터가 지금 키보드가 약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띄어쓰기 나중에 제가 네 엔트키 여기 한 칸 띄었으니까 얘가 오타가 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 현재 띄어쓰기를 나중에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이 컴퓨터에 키보드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문제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글 낸데 글자로 했네. 자, 됐고요. 해당 테두리 제목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꼭요 굴림의 16포인트 네, 6번의 요구 조건 굴림의 굵게의 글꼴 20포인트 꼭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 설정이니까 해당 우측에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네 흰 색깔. 그 다음에 테두리는요 여기 테두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실선으로 합니다. 실선으로 하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시면 돼요.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 검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고요. 다음 일곱 번째로 넘어가서요.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을 꺾어 전용으로 하라. 2016 버전에서는요 해당 차트 계열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보이는 거 그냥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누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할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한 다음에 두 개 중에 언어가요.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그러면 판매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누르고 문제에서 꼭요 표시기능 꺾어 전용이 네 번째 거예요. 표시기능 꺾어 전용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꼭 지정하라 요구되어지니까 보조 체크. 2016이 이 부분은 2016이 더 쉬워요. 네, 됐죠? 판매 가격 혼합에서 판매 가격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 확인. 자, 서식의 첫 번째 끝났고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 표식은 꺾어 전용 이 부분이에요. 꺾어 전용이거든요. 꺾어 전용의 점 있죠.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아니 마우스 오렌지 버튼 자, 얘를 그냥 선택하니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네 작업창 떴죠. 여기에 표식은 요 차트 있죠. 계열 옵션 다시 채우기 네 채우기 및 선의 표식은 여기 표식이 있어요. 채우기 및 선의 표식 여기 있어요. 눌러가지고 표식 옵션을 다시 선택해요. 2016이 더 복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본 제공을 체크를 하고요. 문제에서는 마름모 크기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모양을 마름모로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크기를 10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채우기 및 선 표식 옵션 표식에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체크 형식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양 그 다음에 크기 이렇게 조정해주면 됩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살펴보게 되면 네, 해당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블 값 표시하라. 레이블은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하나만 돼 있어요. 브라바 306T에 세로 막대에 2654대 추가되어 있는 거 요거 설정할게요. 브라바 360T에 막대 선택하면 다른 막대가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게 되면 위에 추가되어졌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서식의 두 번째까지 끝났고 반드시 나와요.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 반드시 나와요. 요 세로 갑축 눈검선 수평선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요 요 깡통 채우기 및 선 종류 실선으로 하고요. 선 종류 실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시 종류에서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 네 번째 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시 종류에서 파선 해서 파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요 네, 문제지하고 비교해서 안 맞는 거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16 버전이 해당 수정사항이 좀 더 많아요. 자,
출력 형태 보니까 세로축에 선이 보이죠. 여기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해당 요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축서식 뜨는데 축서식에 채우기 선에서 선을 실선으로 합니다. 선을 실선으로 해서 선 색깔 검정으로 해주면 여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세로값 축에 최소값 0대, 최대값 3000대, 0대, 간격 500 간격. 수용사항 없어요. 네, 수용사항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서요. 네, 보도 세로값 축을 확인해 보면은 보도 세로값 축 하이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이렇게 조금 옮기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자, 하이펀 돼 있고요. 네, 간격이 여기는 40만 간격인데 20만 간격으로 수용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최대값 하나만 수정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요 선 안 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요거를 축 옵션에서 선 실선으로 네, 됐고 그 다음에 간격은 여기 축 옵션 막대의 단위 40만으로 20만이 아니라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만 수정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 출력 형태 보면 가로 같은 경우에 요 선이 실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같은 방법으로 이 세로 가로 항목 축 선택한 다음에 여기 네, 채우기 및 선에서 선의 종류를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해당 이 막대의 너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출력 형태에서는 이 너비가 좀 넓게 돼 있어요. 막대의 너비가 그죠? 네. 요구사항은 없지만 해당 이 막대를 선택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당 얘에 대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에서 계열 겹치기 정도는 0%로 하시고 네, 0으로 하시고 그 다음 간격 너비는 한 150 정도로 하시면 무난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집니다.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네, 조절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간격의 너비를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열 겹치기 0%, 간격 너비는 100% 정도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7번에 대한 요구 조건은 끝났어요. 7번째, 네.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 8번째, 법내명을 변경하라. 네. 꼭 법내명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한 줄로 바꾸는 걸 요구를 해요. 판매 가격 예죠.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하상자에서 변경할 법내 항목 판매 가격 단위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옆에 거 보고 하셔도 돼요. 판매 가격 갈로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미리 보기 맞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 자, 마지막으로 9번 남아있습니다. 네. 도형 타원형 설명선 삽입하고 출력 형태 받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타원형 설명선 인기 상품 요거 보면서 할게요. 네. 네. 삽입의 도형에서요. 저기 설명선에서 세 번째 거 타원형 설명선. 네. 그 다음에 위에 제목을 가늠해 가지고요. 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비 값이 청소기 정도 너비로 그 다음에 높이는 한 이 정도. 네. 사람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안에 입력하는 내용물 인기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기 상품 입력했고요. 해당 차트 영역 안에 삽입되어진 도형이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로 맞출게요. 다섯 번째 요구 조건에서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포인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그냥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홈탭의 글꼴에서요. 해당 채우기 색깔 글자 색깔부터 먼저 검정으로 할게요. 글자 색깔 검정에 그 다음에 네 채우기요. 네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됐고요. 요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제 4작업 네 그래프 파트 100점 차지하는데 네 풀이 마쳤습니다. 저장 누르고 답안 전송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2020년 11월달 진행되어진 1교시 진행되어졌다 A형 풀이 마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도움 되시면 구독 및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정보박사였습니다.